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 자란 사람 3명 중 거의 1명이 90대까지 생존합니다. 10명 중 1명도 20명 중 1명도 아닙니다. 거의 3명 중 1명입니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90세 이상 인구 비율입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미국인보다 평균 10년 더 오래 삽니다. 심장병 발병률은 대략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해에 대한 양상은 다른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85세 이상 이카리아인 중 알츠하이머병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비율이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한 연구자들이 방법론적 오류가 있다고 가정했을 정도로 큰 격차입니다.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제약적 개입도 이와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보충제도 임상시험도 의료 프로토콜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포장도로도 제대로 작동하는 의료 시스템도 나머지 선진국들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인프라도 없었던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카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연히 완벽한 한겸증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 4가지 특정한 일상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4가지 실천 중 어느 것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중 3가지는 무료이거나 시작하는데 $20도 차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저 눕기만 하면 됩니다. 펜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이카리아 시스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인꿀 야생 채소 그리고 낮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의 주방으로 이 각각의 요소를 정확히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이미 집에 있을 것입니다. 없는 것들도 추가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의 기저에 있는 조직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그 이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건강요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는 삶을 구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 정부는 이 섬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포장도로가 없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공식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카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기른 포도로 만든 와인 직접 친 벌통에서 얻은 꿀 3비탈에서 채집한 채소 한낮에 더위를 피하는 낮잠. 그들은 필요에 의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연히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 건강 시스템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이것은 슈퍼푸드 목록이 아닙니다. 각 요소가 서로를 뒷받침하며 수세기에 걸쳐 구축된 자립형 생태계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카리아의 이점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2-3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낮잠입니다. 가벼운 휴식이 아닙니다. 섬 전체가 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계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이카리아에서는 한낮의 휴식 시간인 메세메리 동안 상점이 문을 닫고 건설 작업이 중단되며 섬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7년 아테네 대학교 연구진은 뇌과학 기록 아카이브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의 20세에서 86세 사이의 그리스 남녀 23,681명을 평균 6.32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수석 저자는 안드로니키 나스카 박사였습니다. 연구진은 일주일에 최소 3번 3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체계적인 낮잠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37%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직장인 남성의 경우 그 감소율은 64%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스타팅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험 감소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단지 무료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그저 30분 동안 누워있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남성의 64%라는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다른 시대의 통계적 오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는 거의 20년 전의 것이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방향성 면에서는 이후에 여러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코르티솔 심혈관 염증 수면 부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낮잠은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합니다. 순환하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하루 중 대사 요구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에 심장에 휴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낮잠 자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에게 낮잠을 허락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카리아에서는 그 허락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섬 전체가 이를 강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스스로 이를 강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목록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높은 단일 항목이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초 요소입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기초 요소는 야생 채소인 호르타입니다. 이카리아 여성들은 산비탈에서 이를 채집합니다. 쇠비름 민들레, 야생 회양, 치커리, 쇠기풀 등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소금물에 데치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으로 버무려 대부분의 식사에서 주요 반찬으로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 약국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해하고 나면 이 표현은 시적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쇠비름은 다른 어떤 잎채소보다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습중량 1 g당사 밀리그램입니다. 이는 생선에 있는 EPA와 DHA가 아니라 ALA 오메가3입니다. 따라서 전환율이 중요하며 이를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거의 먹지 않고 오메가3 보충제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인구에게 산비탈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쇠비름은 대부분의 서구 식단에 부족한 한겸증 지방산의 진정한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민들레 잎은 단 한 컵으로 일릴 비타민 A, 권장량의 112% 일릴 비타민 K, 권장량의 500% 이상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식사로서 말입니다. 야생 회향은 활성 화합물에 대한 연구에서 STAT, 경로 활성화 감소를 통한 한겸증 효과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물은 이카리아 가족들이 수세기 동안 장식이 아닌 주식으로 먹어온 음식입니다. 어떤 식물을 사용하는지만큼이나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끓는 소금물에 3, 4분간 데치면 쓴맛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는 동시에 지용성 비타민은 보존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용성 비타민 A와 K가 실제로 흡수되는 방식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매일 민들레 잎을 먹어도 지용성 성분의 극히 일부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몬은 식물에서 철분 흡수를 향상시키는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데치고 물기를 빼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곁들이는 이 조리법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산비탈이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전달 시스템입니다. 호르타 의식은 영양 데이터베이스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즉 채집 자체와도 연결됩니다.
야생 채소를 채집하는 이카리아 여성들은 다양한 지형을 걷고 구부리고 손을 뻗고 움직이며 체육관 운동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절의 유연성과 하체 근력을 유지합니다. 음식과 신체 활동이 같은 30분 안에 함께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현재 시금치 케일, 루콜라 민들레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가 있습니까? 좋은 의도로 샀지만 아직 뜯지 않은 샐러드 믹스 말고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먹을 계획인 것을 말합니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다음 장보기에서 단일 품목으로 추가하십시오. 식단을 전면 개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 코너에서 파는 민들레 IP 한 단은 $2도 차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단계 이카리아 약국입니다. 따라서 기초는 이렇습니다. 가능할 때 매일 낮잠을 자고 일주일에 최소 4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짙은 녹색 잎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카리아 패턴 안에 의미 있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위에 구축됩니다. 이제 증폭제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꿀, 특히 생타임, 백리향 꿀입니다. 그리스타임 꿀은 페놀산 함량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구체적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타임 꿀의 주요 화합물은 피하이드록시벤 조산으로 꿀 1kg당 평균 1252.5 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스 꿀은 전반적으로 이 페놀산 함량 덕분에 연구에서 항동맥 경화 및 항암 활성을 입증했습니다. 항균 메커니즘은 실제 생화학입니다. 생꿀에 함유된 메틸글리옥살과 과산화수소는 국소적인 항균 작용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이카리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상처와 호흡기 감염에 꿀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화학적 수준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꿀의 항균 특성에 대한 대부분의 임상 연구는 시판되는 생꿀이 아니라 의료용 제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식료품점에서 파는 꿀 한 병의 효과를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화학작용은 존재하며 진짜 생타임 꿀의 페놀 프로파일은 역과 및 가열 처리된 상업용 혼합꿀과는 의미 있게 다릅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매일 2티스푼의 지역 생꿀을 먹는 것인데 보통 저녁에 허브채 타서 마시거나 아침에 소량의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십니다. 이것은 보충제나 치료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생리활성 페놀 화합물을 일관되게 저용량으로 전달하는 일상적인 식습관입니다. 꿀을 살 때는 라벨에서 두 가지, 즉 생록과 비역과 언필터들을 확인하십시오. 플라스틱 곰돌이 병에 담긴 맑고 완벽하게 매끄러운 대부분의 식료품점 꿀은 활성 화합물의 대부분이 사라질 정도로 가열 및 여과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더 탁해 보이는 것입니다. 침전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 안에서 결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꿀의 모습입니다. 특히 생타임 꿀은 그리스 특산품점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찾을 수 없다면 지역 생산자가 만든 생야생화 꿀이나 생클로버 꿀도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가격은 상업용 꿀보다 비싸서 매일 이 정도 양으로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한 병에 보통 $12-20 정도 합니다. 네 번째 요소이자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은 맥락이 필요한 것은 와인입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상업용 와인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소 3,000년 된 방식을 사용하여 직접 와인을 만듭니다. 호모의 오디세이는 이카리아 와인을 고대 세계에서 귀하게 여겨졌던 강하고 짙은 붉은색의 도수 높은 와인인 프람니오스 오이노스로 언급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카리아 가족들은 여전히 발로 포도를 으깨고
야생 토착 효모를 사용하여 여과나 청증 과정 없이 땅에 부분적으로 묻힌 전통 점토 항아리인 피타리아 피타리아에서 발효시킵니다. 두 가지 주요 포도 품종은 레드인 포키아노 포키아노와 화이트인 베글레리 베글레리입니다. 그 결과물은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여과되지 않은 와인은 유통기한을 위해 여과되고 안정화된 상업용 와인보다 훨씬 더 많은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을 유지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ENOS의 발현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미국 심장협회 저널인 서큘레이션E에 발표된 생화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업용 와인의 레스베라트롤은 야생 효모 발효를 통해 가짜낸 비역과 와인에 비해 생리활성 화합물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공 여과 및 보존 처리되었습니다. 이카리아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피타리아 방식을 사용하여 와인을 생산하는 아피아네스라는 작은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전문 수입업체에 수출합니다. 만약 찾을 수 있다면 주로 건강 성분 때문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만든 와인과 모든 식료품점 진열대에 있는 제품 간의 특성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번쯤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색이 더 짙습니다. 침전물도 진짜입니다. 산비탈의 점토 항아리에서 손으로 만든 것 같은 맛이 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코올과 장수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에 한 메타 분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끄는 비음주자와 음주자를 비교하는 통계적 문제인 금주자 편향을 고려할 때 와인과 심혈관 결과 사이의 보호적 연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저는 알코올이 절대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카리아의 패턴이 화면 앞에서 혼자 마시는 한 잔이 아니라 항상 음식과 함께 항상 사교적인 환경에서 식사의 일부로서 이 특정 와인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맥락적 요소가 화학적 요소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카리아 시스템의 기초를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과 호르타가 기초입니다. 와인은 이미 그런 패턴으로, 그런 방식으로 와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폭제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일주일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점심이 주로 메인 식사입니다. 콩류 올리브 오일, 제철 채소, 통곡물 빵, 그리고 호르타를 곁들입니다. 메세멜이 낮잠과 이어집니다. 늦은 오후에 일이나 활동이 재개됩니다. 저녁은 더 가볍게 남은 음식을 조금 먹거나 약간의 치즈 올리브, 그리고 집안의 관습이라면 와인 한 잔을 곁들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천천히 먹습니다. 꿀은 저녁 허브채 들어갑니다. 산세이지 캐모마일, 야생타임 등 지역에서 채집한 식물을 10분간 우려냅니다. 대화 후 잠자리에 듭니다. 시계상으로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간을 맞추거나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집에 가공식품을 두는 일은 없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것들을 들여올 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생겼을 때쯤에는 이미 습관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2019년 노인학 및 노인병학, 최신 연구 커런트 제로놀로지 앤드 제리에트릭스 리서치에 발표된 르그랑 연구에 따르면 이카리아의 90세 이상 참가자 중 95.7%가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60세부터 시작된 식단 개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환경에 평생 노출되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카리아 90대 노인의 복합질환 유병률은 실제로 60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더 많은 질병을 안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취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고립이 아니라 고립이 만들어낸 특정한 실천들, 즉 일상의 리듬, 산비탈의 식물 발효된 와인 생꿀 오후의 휴식입니다. 이것들은 그것들이 유래한 문화적 그릇은 아닐지라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한 장보기 목록은 짧습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 민들레 시금치, 케일 루콜라, 그리고 제철 채소. 항상 주된 지방으로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흰강낭콩. 반찬이 아닌 주 요리로 일주일에 3-4번 먹습니다. 통곡물 또는 사워도우빵, 여과하지 않은 생꿀 1병. 허브차 말린 세이지와 캐모마일은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8 미만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 그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1인당 일주일에 $60 미만입니다. 이 품목들의 대부분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상점에 먼저 가지 않고도 오늘 밤 설명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대답이 올리브 오일과 어떤 종류의 콩이나 콩류라면 여러분은 이미 기초를 갖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한 번에 구매면 충분합니다. 이 시스템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의 기저에 있는 단일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은 서구 인구에서 심장병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생명을 일찍 마감하게 하는 대부분의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입니다. 이카리아 시스템의 모든 요소는 보충제와 같은 특별한 항염증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낮잠은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호르탄은 항염증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을 전달합니다. 꿀의 페놀 화합물은 염증 경로를 억제합니다. 여과되지 않은 와인의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로칸탈은 이부프로펜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COX 효소를 억제합니다. 콩류는 항염증성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극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은 염증 부하를 아주 조금씩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수십 년 동안 매일 적용되면 심장병 발병률이 절반이고 선진국 어느 인구에서 측정된 것보다 치매 유병률이 가장 낮은 인구를 만들어냅니다. 85세 이상에서 치매 발병률이 10%인 반면 미국은 40-50%에 달한다는 그 결과가 바로 전체 시스템이 수렴하는 지점입니다. 이카리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형을 걷는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 오후의 휴식과 사회적 연결로 인한 낮은 만성, 스트레스 지중해식, 식단의 폴리페놀, 그리고 평생에 걸친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노출의 조합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혈관 및 염증 경로를 함께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느 한 요소가 공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2주 동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전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보았고 저 역시 다른 일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순차적인 과부하, 즉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습관이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개별 습관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낮잠과 호르타만 실천하십시오. 이 목록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짙은 녹색 잎이 채소를 4번 드십시오. 가능할 때 점심 식사 후 20-30분 동안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2가지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3주차와 4주차는 저녁차에 생꿀을 추가하고
일주일에 2번 콩류로 요리를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렌틸콩, 수프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곁들인 흰강낭콩 채소를 곁들인 병아리콩 등입니다. 오후 주차부터는 전체적인 기초가 가동됩니다. 와인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저녁 식사 패턴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카리아 사람들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도 최적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몇 달에 걸쳐 여러분의 현재 삶의 방식이 되는 일련의 일상 습관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낮잠 호르타꿀, 와인 전체적인 주간 그림 등 모든 것은 더 큰 프로토콜의 이카리아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블루 존 바디 리셋, 블루 존 바디 리셋이라고 불립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 5개의 블루존을 모두 다루는 91 프로그램입니다. 주별 쇼핑 목록, 식단표 인쇄 가능한 추적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형식입니다.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작동합니다. 지금 TV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화면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십시오. 60초 안에 전체 프로토콜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주에 여러분이 할 유일한 일은 낮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업무 일정이나 가족의 의무 때문에 낮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피로감을 의식하십시오. 그 대신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커피를 찾거나 억지로 버티거나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둔탁하게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그 인식이 시작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점심 식사 후 20분 동안 단 한 번의 낮잠을 자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테네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체계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에 대한 실용적인 참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수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휴식을 요구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코르티솔 반응은 여전히 약화됩니다. 심박수는 여전히 떨어집니다. 염증 지표는 여전히 감소합니다. 마음대로 잠드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20분 동안 수평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실천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호르타를 추가하십시오. 농산물 코너에서 산 민들레 잎을 끓는 소금물에 3분간 데치고 물기를 뺀 후 좋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으로 먹으려던 음식에 한 컵을 곁들여 드십시오. 쓴맛도 그 일부입니다. 설탕이나 달콤한 드레싱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민들레에 함유된 간 보호 화합물이 부분적으로 그런 맛을 냅니다. 시장에서 민들레를 구할 수 없다면 루콜라 쓴맛이 나는 라디치오 치커리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핵심적인 특징은 쓴맛입니다. 그 맛은 여러분이 찾는 폴리페놀에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에는 일주일에 2번 콩류가 저녁 식사의 중심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뿌린 렌틸콩 수프 한 냄비를 끓이는데 35분이 걸립니다. 마늘, 올리브 오일, 신선한 타임과 함께 팬에 든 흰강낭콩 통조림은 10분이 걸립니다. 이것은 복잡한 음식이 아닙니다. 저렴하고 포만감을 주며 기술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카리아 가족들이 여러 세대 동안 매주 만들어온 음식입니다. 마른 렌틸콩을 요리해 본 적이 없다면 헹구고 물기를 뺀 통조림을 마늘과 함께 올리브 오일에 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이면 완성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보다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후 주차가 되면 낮잠 습관 채소, 습관 콩류 습관이 생깁니다. 저녁차에 생꿀을 추가하면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한 수준과 일치하는 완전한 이카리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현재 여러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의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격차가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처음 2주 동안 첫걸음만이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확인하거나 건강 목표라는 것을 상기하지 않고 렌틸콩에 손을 뻗는 아침, 그 아침이 바로 여러분이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구축한 날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화요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언제 알아차리게 될지에 대한 솔직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주에 낮잠을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전에 아마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 약간 몽롱할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몸이 새로운 수면 압력 패턴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2주의 시간을 주십시오. 채소와 콩류가 포함된 목록으로 두 번째 장보기를 마친 후에는 식사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국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채소에 뿌린 올리브 오일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됩니다. 첫 달이 지나면 오후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이는 체계적인 낮잠을 추가하고 오후 커피를 줄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저 급격한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90일이 지나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가동되면 여러분은 이카리아에 대한 연구가 20년 동안 추적해온 식단 및 라이프스타일 패턴 안에 있게 됩니다. 고도나 지역 사회가 완전히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음식 휴식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 리듬은 같습니다. 이카리아의 크리스토스 라치스 마을에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 시장이 새벽이 아닌 해질녘에 열립니다. 상점들은 자정이 지나서야 문을 닫습니다. 마을 전체가 대부분의 외부 기준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밤 11시에 빵을 굽습니다. 밤 9시에 채소를 팝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자정이 넘도록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시계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구성하기로 오래전에 결정한 지역사회의 모습입니다. 식단과 신체적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 이카리아를 방문한 장수 연구자들은 영양학적 분석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을 시간은 항상 있었습니다. 함께 먹을 사람도 항상 있었습니다. 식사는 의무와 의무 사이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는 다른 모든 일정을 맞추는 중심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이카리아 시스템에서 진정으로 모방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꿀이나 채소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감각, 오후가 온전히 내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2012년 심리과학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장수를 위한 개입으로서 목적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는 것을 게으름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자정에 열리는 일요일 시장이나 2시간의 점심 식사가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은 여러분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그 속도의 한 조각입니다.
집에 있는 누구와든 천천히 먹는 식사가 또 다른 조각입니다. 봉지에서 꺼내는 대신 처음부터 직접 준비한 호르타가 세 번째입니다. 이카리아로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실천을 통해 그 속도가 만들어내는 것을 수입하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시스템은 그 삶의 방식의 원리를 다른 맥락에서 작동하는 형태로 추출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일정, 여러분의 식료품점 말입니다. 번역의 일부는 불완전합니다. 이카리아 식사의 사회적 차원, 느림 동행 긴급함의 부재는 생꿀 한 병보다 포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낮잠은 진짜이고 채소도 진짜이며 콩류도 진짜이고 꿀도 진짜입니다. 이번 주에 이 네 가지를 모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이 추가했던 방식대로 한 번에 하나씩 말입니다.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렌틸콩을 요리하십시오. 마른 녹색 렌틸콩 한 컵에 2배 부피의 물을 붓습니다. 월계수 잎 하나와 소금 한 꼬집을 넣습니다. 끓입니다. 불을 줄이고 25분간 뭉근히 끓입니다. 물기를 뺍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입니다. 따뜻할 때 드십시오. 그것은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2사람을 먹일 수 있는 저녁 식사 또는 반찬입니다. 그리고 호머가 그들의 와인에 대해 글을 쓰기 전부터 이카리아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음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퍼즐의 한 조각을 제공했다면 전체 시스템은 블루존 바디 리셋에 있습니다. 55세 이상을 위해 만들어진 60페이지 분량의 91 프로그램입니다. 체육관도 칼로리 계산도 추측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블루존 웨이를 구독하십시오. 매주 하나의 구역, 하나의 실천, 하나의 시스템을 천천히 구축해 나갑니다. 댓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낮잠, 호르타꿀, 콩류, 이 네 가지 요소 중 현재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알려주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도달하기 어렵게 느껴지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산비탈 점토, 항아리 정원, 그리고 매일 오후에 잠을 자는 좋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치매 발병률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후와 싸우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카리아 방식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단순한 리듬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현대 세계가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습관을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길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장수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